경영의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채널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입니다. 산업과 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방법론이죠. PDCA 사이클에 대해 저희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가 심층 분석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벌써 70년 넘게 검증된 경영 혁신 도구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네요. 네, 그 PDCA 사이클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lan, 그러니까 계획하고 do, 실행하고 check, 확인하고 그리고 act, 개선하는 이 네 단계를 계속 순환하면서 업무랑 조직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네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작은 1920년대 월터 슈와트라는 분의 통계적 품질 관리 개념에서 나왔고요. 이걸 이제 1950년대에 에드워즈 데밍 박사가 일본 기업들 품질 혁신 도우면서 지금의 PDC의 4단계로 딱 정립을 한 거죠. 데밍 박사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건 데밍 박사 본인은 원래 체크 대신에 스터디, 그러니까 검토를 더 선호했다고 해요. 스터디. 그렇군요. 데밍 박사의 기여로 특히 이게 제조업 쪽에서 품질 관리의 거의 대명사처럼 된 건 같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도요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이걸 거의 뭐랄까 경영의 DNA처럼 받아들여서 신입사원 때보다 아예 교육을 시켰다고 하죠. 와, DNA 수준으로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2000년대 들어서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아시죠? 거기에도 이 PDC의 개념이 핵심 요소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표준이 된 겁니다. 이야, 70년 이상 현장에서 계속 쓰이고 다듬어진 방법론이라니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깊네요. 그럼 이 4단계 저희 KBL 분석을 통해서 각 단계별 핵심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먼저 계획, 플랜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계획 단계는 어떻게 보면 이 사이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일단 현황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측정 가능한 목표요? 네. 이때 5W1H,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원칙을 활용하면 목표가 훨씬 명확해지죠. 성과 측정을 위한 KPI, 핵심 성과 지표도 바로 2단계에서 정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MVP, 그러니까 최소 실행 가능 제품 방식으로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는군요. 그럼 그 다음엔 실행이겠죠. 두 번째, 실행 두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실행 단계는 이제 그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전면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파일럿 테스트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작게 시작해서? 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 변화,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필수입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다음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되거든요. 실패도 다 기록하고 분석해서 자산으로 삼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어서 확인, 체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나요? 확인 단계는 말 그대로 실행 결과를 계획과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미리 정해뒀던 KPI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왜 성공했는지 혹은 왜 기대에 못 미쳤는지 그 원인을 좀 깊이 파고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때 정량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고객 반응이라던가 현장 직원들 의견 같은 그런 정성적인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량정성 다 보는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개선, 액트 단계가 이 사이클을 완성하는 단계겠네요? 그렇습니다. 개선 단계는 이제 확인 단계에서 얻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개선 활동으로 이어가는 과정이죠.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표준화해서 조직 전체로 쫙 확산시키고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원인을 다시 분석해서 다음번 계획, 플랜 단계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한 사이클이 딱 끝나면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 이게 PDCA의 핵심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글로벌 기업들이 이 PDCA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저희 KBR 취재 사례를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니 해도 역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이 PDCA를 조직 문화와 아주 깊숙이 내재화시켜서요. 그 유명한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 아시죠? 네, TPS. 그리고 카이젠이라고 부르는 지속적 개선 활동, 이 모든 것의 근간으로 PDCA를 삼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 거죠. 카이젠의 기반이 PDCA였군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삼성이 또 대표적입니다. 품질 경영이나 육시그마 활동에 PDCA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이걸 적용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ISO 인증 심사에도 당연히 활용하고요. 제조업 외에 다른 산업 분야 적용 사례도 저희 KBR에서 다룬 게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기업 네슬레 같은 경우는 Farm to Fork, 그러니까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의 품질 관리에 PDCA를 적용하고 있어요. 원재료 관리부터 최종 소비까지 안전과 품질을 높이는 거죠. 식품 산업에서도요? 또 다른 좀 흥미로운 사례는 나이키인데요. 1990년대에 베트남 공장 노동 환경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이키가 이 PDCA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실행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아, 노동 환경 개선에도 쓰였군요. 네, 이건 PDCA가 단순히 품질 관리를 넘어서서 ESG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 영역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시대가 변하면서 PDCA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저희 KBR 분석에 따르면 요즘엔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는 특히 AI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하고 결합하면서 PDCA가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니까 확인, 체크, 단계가 훨씬 정교해졌고요. 클라우드 기반 협업 도구들 덕분에 실행, 두하고 개선, 액트하는 속도도 빨라졌죠. 기술의 발전이 PDCA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하고 결합한 고속 PDCA 같은 개념도 나왔어요. 계획 단계를 좀 간소화하고 실행, 확인, 개선, 이 사이클을 아주 빠르게 반복하는 방식이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실패하는 주요 원인들을 보면 첫째로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거창하게 잡는 경우, 둘째는 그냥 형식적으로 단계만 따라 하는데 그치는 경우, 셋째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조직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꾸준히 지속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PDCA를 성공적으로 조직에 안착시키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KBR에서는 어떤 점을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와 지원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시작하기 어렵죠. 그리고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네. 그리고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수적입니다. 목표 설정할 때는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이 원칙을 적용하고 명확한 KPI를 정의하는 것도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물론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도 빼놓을 수 없고요. 들어보니 결국 PDCA는 단순한 방법론이나 기법을 넘어서서 조직의 어떤 학습 능력,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키우는 철학에 가깝다는 생각이 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PDCA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는 일종의 학습 엔진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 엔진이요? 네. 요즘처럼 변화가 극심한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70년 넘게 PDCA가 계속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AI나 머신러닝 기술이 더 발전하면 훨씬 더 스마트하고 자동화된 형태의 PDCA 시스템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코리아 비즈니스 리뷰 팟캐스트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식 충전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